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해 콘덴서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극성의 형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전해 콘덴서는 이제 전해액이라는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 이게 아레니우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명이 2의 이제 승수로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렇게 뭐 한번 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 주위 온도에 의한 이제 어떤 수명의 이제 을 나타내는 팩터고, 이거는 이제 리플 커런트에 의한 한 이제 내부 자체 발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요 델타 T가 이제 델타 T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2의 승수가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명은 이제 L0에서 이제 늘어난다. 근데 요 이제 델타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2의 이제 뭐 2분의 1승이면 이제 한 배밖에 안 되겠죠. 이제 2의 2분의 1승이면은 한 배가 아니고 이제 이제 1.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가 안 되고 이제 1. 몇 배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해 콘덴서 쓸 때는 이제 주위 온도나 그 다음에 리플 커런트에 의한 이제 자체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위 온도는 이제 10도를 넘지 않아야 되고 자체 발열은 이제 여기 보면 이 델타 T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면은 이제 수명은 무조건 이제 두 배로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 하면은 4배가 되겠죠. 그러면 4만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델타 T를 이제 더 이제 늘리면은, 그러니까 T를 이제 맥스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조사 보정하는 거고, T는 내가 이제 뭐 60도든 70도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낮게 할 수 있고, 리플 커런트 줄여가지고 델타 TJ를 작게 하면은 이제 이 델타 T가 다 커진다. 그래서 이제 주요 온도를 좀 작게 쓰고, 맥스 보정 온도보다 작게 쓰고, 리플 커런트를 최소화하면은 수명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콘덴서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콘덴서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 알루미늄 이제 아주 얇은 알루미늄 판이죠, 판을 이제 크기만큼 이렇게 이제 자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이 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크기만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극봉을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액이 묻을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세퍼레이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하는 이제 절연 물질이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어떤 전해액을 또 포함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을 도포를 합니다. 그럼 요 이제 세퍼레이터에 이제 전해액이 흡수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킹을 하고 이제 비닐을 씌우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에이징 공정입니다. 에이징 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요 이제 콘덴서를 이제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절연이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에이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요 핀을 이제 이제 접착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요 이제 재단하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유전체 물질이 벗겨지고 금속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보면은 알루미늄 포일에 산화를 시키고 여기에 다시 이제 그 이제 절연 물질을 이제 도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정이죠, 이제. 그래서 에이징 시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절연 다시 산화 이제 그 유전체가 이제 복구돼 가지고 이제 절연하는 그 이제 그 두께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절연 전압이라든지 절연 시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그 이 중요한 게 요게 이제 그 플러스 전극에 이제 그 알루미늄 층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전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 파란색은 이제 여기 산화를 시키면은 그 플러스 전극 알루미늄을 산화를 시키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Al2O3 층이라는 이제 그 유전체 역할을 하는 이제 층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해액이 마이너스 이제 전극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전해액이지. 여기고 아까 이제 보면 이 이제 절연 이제 하는 그 세퍼레이터에 이제 흡수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해액만 가지고는 이제 그 마이너스 전극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얇은 그 AL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전극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마이너스 전극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플러스 전극이고 얘가 유전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요게 이제 이제 요게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이고 얘는 이제 플러스 전극이고 얘는 마이너스 원래 전액이 마이너스 전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이 밖으로 이제 저기 핀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알루미늄 그러니까 정기적인 어떤 마이너스 전극은 이제 요 저 전액이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전극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러스 전극이고 이게 이제 유전체고 산화층이 유전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전액 콘덴서는 전액이 있으니까 그 전액이 유전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이제 오늘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아까 에이징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에이징 공정이 중요한데 그 전해 콘덴서의 이제 플러스 전극은 이 보면은 이제 좀 이게 이 전극은 보면 이제 요 플러스 전극을 하는 A열층하고 A열층에다가 산화층을 입힌 이제 유전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이제 그 전극 포일은 좀 두껍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 표면이 약간 좀 이 반사가 안 되고 약간 거친 왜냐면 이제 요 산화층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전해 콘덴서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포일 아까 이제 감아 놓은 그걸 보면 이제 얇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전극의 이제 알루미늄 이제 포일이고 그다음에 약간 두껍고 약간 이제 좀 이게 이제 이
빛이 이제 약간 이제 표면이 거친 거는 이제 플러스 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커팅을 해야죠. 커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요 보면 AL 층이 이게 이제 전극이 노출됩니다.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이제 그 산화 피막을 이제 이렇게 입혀야죠. 그래야 완전히 이제 절연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액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전극인 전액이 이렇게 되면은 요 플러스하고 이제 쇼트가 안 나겠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에이징 공정으로 요런 이제 그 요런 산화층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산화층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에이징 공정을 여기 보면은 화성 공정이라고 이제 예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 전전 용량하고 그다음에 화성 전압은 이제 일정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유전체를 이제 그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이제 이 여기 보면 화성 전압은 산화막 두께와 관련이 있다. 이제 그 화성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요 이 절연물 이제 층이 두꺼워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콘덴서에는 이제 그 이런 손실각이 있다. 그 손실각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기 ESR하고 ESL에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등가 저항이고 요거는 이제 인덕터에 의한 거죠. 근데 인덕터에 의한 건데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리더 이제 그 전극으로 나와 있는 이제 요 콘덴서 이렇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사실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오늘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겁니다. 이제 그 전해 콘덴서는 그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이런 그 이제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노출부를 그 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에이징 공정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전해 콘덴서의 어떤 구조는 이제 그 이제 요 플러스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극에다가 산화층을 입힌 유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액이 마이너스 전극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극의 핀을 뽑아내기 위한 이제 마이너스 포일이 있다. 그래서 요 전체가 마이너스 전극이다. 요 두 가지만 이제 좀 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전에 콘덴서를 이제 그 가지고 설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징 공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제 그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에이징 공정에서 이제 에이징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O3는 이제 유전체를 포함이 된 산화로에 포함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요 저기 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 수소 기체를 흡수하기 위한 그 적절한 이제 그 저기 흡수용 이제 그 이제 화학물질이 이제 적정 배열로 해가지고 배율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이제 이게 우리가 에이징 공정을 할 때 이제 이제 얘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O3가 이제 여기 AL2O3가 형성되면은 이제 H2가 이제 기체로 이렇게 나가지고 기포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 기포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기포를 형성하게 되면은 요 이제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인 거요 닿는 면적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용량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포가 커지면은. 그래서 이제 에이징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이 수소를 이제 흡수해 가지고 기포가 형성 안 되도록 하는 어떤 화학물질이 이제 적정 배율로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좀 작게 들어가면은 수소는 10개 생성되는데 그러니까 요 에이징 공정에서 수소는 이제 10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화학물질이 만일에 이제 7개만 이제 이게 이제 중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3개의 수소는 이제 남아가지고 얘가 이제 기포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포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마이너스 증가하고 플러스 이제 증거에 닿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제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콘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용량이 형성되는데 요 이제 전해 콘덴서 기포 때문에 마이너스 증거 면적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만큼. 그러면 용량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어떤 이제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해 콘덴서를 이제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요런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전해 콘덴서가 이제 용량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줄고 급격하게 줄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발열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좀 대형 불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 콘덴서 업체 가가지고 불량 원인을 이제 밝히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제 좀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해 콘덴서가 어떤 이제 불량이 났다. 그 불량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해 콘덴서의 이제 제조 공정은 에이징 공정이 중요하다. 거고 그 다음에 전해 콘덴서의 이제 마이너스 음극은 이제 이 전해액이 담당을 한다. 뭐 요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